안녕하세요. FO의 성형외과 원장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눈 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밑이 꺼지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누구나 피곤하면 다 눈물고랑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필러, 요즘 유행하는 주베루, 눈밑지방 재배치, 또는 심하면 하안검 수술까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눈밑이 꺼져 보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노화로 피부가 처지고 안쪽에 있던 결막이 약해지면서 지방과 피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눈의 구조상 안화뼈라는 게 받침이 있고 이 받침에 결막이 붙어 있습니다. 처지면 그냥 쭉 내려가면 그냥 정상적인 노화로 보일 텐데 유난히 눈물 고랑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게 뼈의 위치입니다. 이 뼈의 위치가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 되면 치료가 필요하겠죠. 또 이게 피곤하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눈밑이 불룩해지면 피곤해 보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20대인데 고랑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이건 피부 처짐은 원인이 되지 않고요. 결막이라고 말하는 지방을 받치고 있는 막이 타고나게 얇거나 또는 지방량이 타고나게 많아서 불룩해지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피부 처짐과 결막이 약화되고 불룩해지는 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이 같이 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를 동시에 해야 되겠죠. 제일 초기 단계, 제가 보기에도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고랑이 살짝 있긴 한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 정도 분들이 옵니다.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눈물고랑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20대 초반 또는 30대, 노화가 막 시작한 40대도 건강하신 분들은 고랑만 살짝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수술보다는 간단한 뿌띠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필러 시술이고요. 한동안 많이 했죠. 눈물고랑에만 살짝 필러를 주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단점이 있죠. 필러의 지속기간이 1년, 1년 반 정도 생각합니다. 눈밑은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필러 좋은 시술입니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수술할 때 꼭 필러를 맞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술할 때 아무 말씀 없는데 들어갔는데 필러가 보이면 수술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필러 시술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맞았다는 기록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치료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이식을 권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저도 지방이식 심한 경우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이식이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식을 할 정도로 고랑이 깊으면 다음 단계인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꺼졌는데 그걸 다 필러로 채우겠다고 양을 많이 넣는 경우, 또는 욕심을 내서 편편하게 만들겠다고 울퉁불퉁하게까지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필러는 녹는 필러, 하이알산 필러를 쓰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녹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러도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혈관에 주입해도 문제가 되고요. 이물 반응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꼭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필러 때문에 눈 안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구 건조가 심해지거나 안과적인 질환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놓는 위치가 혈관이 많고 눈 주위이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나이가 50대가 넘어서고 피부가 처져 있고 지방이 많이 불룩한 경우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간단한 방법, 주사 없어서 그러면 제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필러로 편편하게 깔아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부 처짐과 지방 불룩함이 겹쳐져 있는 경우는 하안검 수술, 바깥 절개를 하고 충분한 피부를 당겨주고 충분하게 지방을 아래로 펴주는 작업을 해야 개선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20대나 30대인 경우도 눈물고랑이 깊은 경우, 아까 지방 이식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방 이식보다는 지방 재배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방량과 눈물고랑, 또 환자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간단한 필러 시술보다는 지방 재배치가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선택이 문제가 되겠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수술과 필러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떤가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수술로 지방도 재배치하고 지방 이식도 하고 하안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딱 맞는, 보통은 재배치와 하안검, 지방 이식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수술로 완벽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믹스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하시는 수술, 하안검 수술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나이가 드시면 하는 수술입니다. 피부가 처져 있고 이것이 간단한 거로 교정이 안 될 때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보통 40대 또는 50세 전후로 저는 결정을 합니다. 50세 이전에 피부 처짐이 없으면 지방 재배치만 합니다. 이유는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겠죠. 하안검 수술은 피부 처짐도 정리하기 위해서 바깥절개를 하게 됩니다.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 뒤집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뒤집어짐이 심해지면 안구 건조증도 오히려 심해지고요. 수술을 잘 못하는 경우는 애교살도 오히려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안검 수술은 진짜로 처졌을 때 적절한 나이에 한 번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는 수술입니다. 상담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눈밑 꺼짐을 교정하는 방법을 간단한 필러부터 어려운 하안검 수술까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I 성형외과 원장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